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 탑10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어둠과 폭력의 세계 속에 상처 입은 존재들을 섬세하게 그려온 한강의 소설이 5월 광주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증언하는 자의 소명의식과 듣는 자의 상상력이 치열하게 어우러지는 간절한 고백의 서사는 잊을 수 없는 그 도시의 열애를 고통스럽게 되살린다. 물방울이 내쏘는 햇빛의 파편에도 눈이 시린 순결한 어린 새의 흔적을 쫓는 이 소설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환기하고 있다. 부인은 니콜라스 카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마트 시대,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 IT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의 최신작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와 SNS 서비스로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었다. 손안의 스마트한 휴대기기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단 몇 분 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시대가 열렸다. 지식의 깊이보다는 효율성과 속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정보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범람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더 스마트해졌을까? 오히려 많은 이들이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을 호소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힘들어졌다고 한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원초적 진단을 제공한다. 더 이상 정보를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링크와 하이퍼텍스트로 이어지는 정보를 따라 문제의식 없이 흘러다니는 우리의 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파리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시시한 수백 가지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7위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입니다. 16세 소년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한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 영역이 선천적으로 작은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윤재를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려는 엄마와 할머니의 극진한 노력과 사랑 아래 윤재는 가까스로 별탈 없이 자라난다. 그러나 16세 생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면서 윤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 가족이라는 고우막이 사라지자 단번에 괴물로 낙인 찍히는 윤재. 운명의 장난으로 어두운 터널 같은 어린 시절을 거친 본인은 무엇에든 날카롭게 맞설 준비가 돼 있지만 사실 상처투성이인 그의 안에는 연약하고 보드라운 심성이 감춰져 있다. 6위는 김우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이 있다. 힘들게 살아낸 오늘을 위로하는 편의점의 밤. 정체불명의 알바로부터 시작된 웃음과 감동의 나비 효과.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보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덩치가 곰 같은 이 사내는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떠 과연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 5위는 앞서 소개해드린 김우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2입니다. 편의점에는 새 점원이 오고 그와 동료들, 손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는다. 점원과 손님 모두에게 작은 빛이 되는 골목길의 편의점.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편의점의 밤이 새롭게 시작된다. 새로운 알바는 커다란 덩치와 부담스러운 행동이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40대 사내. 그는 인간 알바몬이라도 되는 양화려한 알바 경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편의점 일은 어수룩하기만 하다. 게다가 수다쟁이의 오지랖은 못 말릴 지경이어서 점장 선숙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황금배라는 이름 대신 홍금보라는 별명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마냥 느긋하게 손님들을 맞으며 편의점의 밤을 지켜나간다. 4위는 이노우의 다케히코의 슬램덩크입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주인공 강백호는 소연의 권유로 상북고의 농구부에 생떼를 써서 입단하게 된다. 무식하고 힘만 센 강백호는 기초 연습만 하게 되지만 소연의 가르침에 힘입어 농구에 대한 감각을 차차 익혀나간다. 자칭 농구 천재라 하고 상북고 최고의 플레이어 서태웅을 라이벌로 생각하기도 한다. 노력파 최치수, 권준호 선배, 정대만, 송태섭 등과 같은 팀원들과 함께 점점 농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3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을 통해 참다운 어른이 되어가는 소년 싱클레어의 이야기.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고 유려한 문체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감수성이 풍부한 주인공 싱클레어가 소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세밀하고 지적인 문장으로 그려져 있다. 진정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깊이 있는 이야기. 이유는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그래야 너 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사랑 후 남겨진 것들에 관한 숭고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 최진영 소설 구의 증명은 사랑하는 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겪게 되는 상실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 혹은 죽음의 의미를 되묻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최진영은 퇴색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아름다운 문장과 감성적이며 애절한 감수성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과 냉정한 죽음에 대해 세련된 감성과 탁월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다. 1위는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방송계의 퓰리처상 피버디상 수상자 롤루 밀러의 사랑과 혼돈, 과학적 집착에 관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데뷔작.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범주들이 무너질 참일까? 구름도 생명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해왕성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린다는데 그건 정말이다. 바로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